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과거에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 보이냐면, 지금 일부러 이제 시만으로 과거를 보려고 할 때, 기억나서 시만으로 보려고 그럴 때 그러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시만으로 보이는 거는 희로애락이 갑자기 보여요. 희로애락이 보여요. 감정이 만드는, 전부 다 감정이 만드는 영상이 주로 보여요. 그런데 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도 감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미래가 많이 보여요. 대부분. 원각경을 공부하려면 그 감정과 두려움을 녹여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저께는 회원님들 카톡을 3통 받았는데 전부 다 수요일날 그 생테크 수업을 해서 그런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것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목요일날 또 우리 회원님들 중 자제분이 이제 10월 8일날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도 결혼을 앞두고, 여자들 당연히 결혼하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게 있죠. 불안과 염려와 설레임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죠. 결혼이라는 걸 보면 그 불안과 염려는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여자들은 더 많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안과 염려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생존 모드.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더 많은 거죠. 아니, 지금도 힘 있으면 막 옆에 나라 쳐들어가는데, 동물들은 이렇게 자기 구역 안에 오면, 뭐 사자도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자, 새끼 사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의 본성인데, 인간들도 그랬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저 새끼들 기분 나쁘다고 러시아 애들이 쳐들어가기도 하고, 힘 있으면 쳐들어오는 거죠. 힘 있으면 그 힘을 반드시 밖으로 뻘쳐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려면 반드시 생존 모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존속하게 하는, 자기가 윤회를 하게끔 하고 생존을 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감정이죠, 생존은. 그런데 이런 게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렇게 예전에는 생존하기 급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1945년도에 저희 큰 할아버지가 45살로 그 마을에서 최고의 연장자였다고. 370명 중에 노인네들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72년도쯤 돌아가셨으니까 45살부터 뭐 거진 70세까지 동네에서 제일 연장자야. 요즘 45살이면 애지 뭐. 그런데 막 6.25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참 보릿고개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 생존 모드지만, 지금은 몸으로 사는 세상보다는
이 막 4차 산업이니 뭐 블록체인이니 뭐 IT니 완전히 뭐 그러면 앞으로 세상은 바뀌었는데 천태종 상월조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986년도 이전생들은 그냥 뭐 한 100살까지 그냥 잘 씻고 잘 먹이고 잘 관리하면 100살 사는 몸을 갖고 태어났고 86년도 이후에 태어난 얘네들은 뭐 내버려둬도 120살 사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애들인데 껍데기로는 같지만 전혀 다른 애들인데 영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애들이라는데 그 애들은 생존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생존 모드를 극복을 해서 더 큰 창조 모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생존 모드를 극복하려면 생존 모드를 극복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부처님이에요. 생존 모드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신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니 공포의 정체를 알아서 그 공포를 떨어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가라. 수처작추 입처계진. 이게 부처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두려움과 나가 옛날에는 하나였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나를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해 놓은 다음에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을 두려움과 나를 분리하는 예를 아기 때부터 갖고 있던 내면 아이라고 그랬고 이 내면 아이가 왜 그 두려움이라는 환상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내가 나를 가리켜서 이 두려움과 빠이빠이 하게 되면 시만이 확 열리는 거죠.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 중에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시만이라는 것이 뭔 줄 알고 개념을 잡고 그리고 이거 며칠까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또 그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하지? 라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의 정체를 두려움과 대화하고 괜찮아 하고 그 나로부터 두려움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체한테 맞춰주니까 저도 모르게 시만이 작동이 돼서 지금 일이 두 개가 풀렸나 보다. 이거는 꽉 막힌 하수구에서 지금 머리칼 두 뭉탱이 뽑혀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회생 우승택이 바뀌었느냐? 기회생 우승택이 시만이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그 시만이라는 것의 주체는 이 묘체이기도 하고 법체이기도 하죠. 이게 법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얘가 다 하는 것이구나.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너무 그렇게 발동을 안 하게 잘 달래서 녹여가기 시작하면은 법체가 다 알아서 하는구나. 저는 저희 집사람이 봐도 똑같고 우리 회원님들이 봐도 똑같고 뭐 저희 집 애들이 다 똑같죠. 단지 깨어난 거죠. 과거에도 시만이 있었는데 그 시만이 눈에 백태 낀 것처럼 분명히 못 보다가 감정을 녹여내고 나니까 백태 꼈던 눈이 훤해지듯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러면 되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깨어남이라는 것도 없는 것과 같아서 이것도 역시 허공과 같아. 이런 묘체의 작용, 법체의 작용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그런다고 그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70에서 회원님들 100억씩 벌게 해드려야지. 이거 태양광 이거로 해서 벌게 해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년간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망상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원님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 스스로가 맡고 있는 그 감정체를 녹여내는 방법을 그분들 혹은 그분들 자제분들한테라도 가르쳐 주게 되면 이게 370으로 돈이 들어가건 뭐 파이코인으로 돈이 들어가건 이게 무슨 뭐로 들어가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내가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막혀 있는 것을 빼주는 거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라는. 그걸 뭐라 그랬죠? 그것도 제가 해주는 것도 아니죠. 빼주면 어떻게 되죠? 묘체가 응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지배 환경이 이렇고 지금 현재 있으니 이 사람이 응해가지고 자가보장이 충전이 다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여기에 응해가, 이게 다 묘체 법체가 응해주는 거죠. 응해줄 뿐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걸 부동이라고 하죠. 평등 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편만하여 즉 성불의 도를 얻을 수 있으리라.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베트남 홍회장이 지금 며칠째, 거진 한 달이 다 되도록 베트남에서 와가지고 지금 끙끙끙끙 대고 있는 게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겼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준대요. 패 죽일 수도 없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라파크 박 회장은 저한테 맨날 이런 얘기, 생테크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맨날 와요. 근데 설명을 해주면 너무나 서양식 사고방식, 공돌이 사고방식에 박혀갖고 이해를 못해. 배우고 싶어서는 애를 쓰는데 잘 못 배워요. 근데 홍남편은 어쩌다가 와도 제가 얘기하면 금세 알아들어 먹어요. 그래서 야, 그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건 쉽게 얘기해서, 그래, 당연히 네 돈이지. 네 돈인데 그 사람이 안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너한테 안 줄 때는 안 줄 만한 이유도 있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으니까 안 주지. 그냥 안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다 알고 싶지 않은데, 그거는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아직 하느님이 너한테 돈을 안 준 것이니까, 너한테 들어오는 돈을 막아둔 거니까 이 막힌 거를 열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네가 나이 60 넘어갖고 그놈 두들겨 패면 뭐하게. 두들겨 패면 뭐 감정이야 시원하겠지. 근데 그러려면 그게 돈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 지금은 빨리 돈 받아서 정리할 거 정리하는 게 좋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게 이 시만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 걔랑 어떠한 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저런 일 했대. 그래서 걔 언제 만났어?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만났대. 어디서 만났어? 어제 만났대. 오케이. 만난 거 다 보이지? 거기서 걔가 얘기하고 너는 팔짱 끼고 커피숍에서 듣고 있었지? 다 보이지? 그리고 그게 되면 너는 뭐 나한테도 돈도 좀 주고 어디다 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지? 그러면 당연하지. 내가 너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지? 보인대. 그게 시만이야. 그런데 시만이 있는데 너는 걔를 두들겨 패고 싶다 그랬지? 그건 의식이야. 근데 빨리 받았으면 좋겠지? 그것도 의식이야. 그런데 걔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 그건 잠재의식이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 그건 무의식이야.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표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네가 시만 그게 다 보이는 그 시만을 가진 놈 입장에서는 옳다 그르다도 없고 맞다 틀리다도 없고 다 하나의 영화처럼 하느님이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이 배역을 정해줘서 너는 채권자고 걔는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지금 배역이 있으니 이거를 네가 시만으로 그렇게 보듯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네가 내 돈을 안 주는데 이게 전생부터 인연인지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참여한다. 그리고 빨리 이거 해서 너도 쓰고 나도 써야지 좋지 이게 뭐냐 라고 영화에 보이는 환으로 보이는 너도 보이고 그 친구도 보이지만 거기다 내고 네가 참여할 건 참여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해라. 그러면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는 들어간다. 표면의식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시겠어요? 무슨 소린지? 왜 그러냐면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시만이라는 단어를 안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쓰듯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누워서 자기 자식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낮에 자기 자식이 했던 말을 생각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떠올리면서 그게 모조리 시만인데 그게 모조리 시만으로 그게 보이는 것인데 그게 그걸 몽식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잠들었으면 몽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잠이 안 들었지만 그렇게 보는 걸 업식이라고 그러는데 몽식은 꿈을 깨면 사라지는 것이요 업식은 깨달으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 그랬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데 이거는 지금 홍 회장처럼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풀을 수 있고 오대조 할머니도 풀을 수 있고 조상님도 풀을 수 있고 산신도 풀을 수 있고 천신도 풀을 수 있고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심한 세계에 다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해요. 모든 환영이 멸하여 없는 곳에서 지금 제가 시만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모두 환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환이라는 것을 알면 없는 곳, 그걸 아는 곳, 시만을 가진 그놈이 있는 곳에서 도를 이루나 역시 어둠이 없고 본래 성품이 두루 가득하므로 보살은 이것에서 능히 보리심을 바라여 말체의 모든 중생이 닦게 하여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문수보살한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냐? 제가 홍 회장한테 그랬어요. 박 회장도 같이 있었어요. 나는
홍 회장 너처럼 1조 5천억짜리 경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박현우 너처럼 무슨 100메가 20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뭐 8천억짜리 7천억짜리를 져서 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근데 이제 니네들이 잘 되면 내가 이제 나랑 내가 돈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것을 내가 니네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더 빠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일단 지금 내 꿈은 내년에 고창에서 나오는 그 15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 뭐 그거 하려면 요즘 한 150억이나 200억이면 되니까, 나는 현재 내가 생각하는 거는 150억 200억으로 15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아프리카에 져서 그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1조 5천억짜리 플랜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뭐 사업계획서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했지만 아직 1조 5천억이 들어오지 않았고, 너는 뭐 8천억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니네 빨리 정신 안 차리면 그거 헛된 망상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된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니네처럼 1조 5천억짜리라든지 8천억짜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너는 1조 5천억에 막혀 있고 너는 8천억에 막혀 있다. 나는 150억이나 300억에 막혀 있다. 근데 나는 150억이나 300억 막혀 있는 거 사실 나는 해결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거를 걔네들한테 얘기는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해결이 됐다. 물론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걔네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해 준 게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 문제를,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게 뭐 가족 문제건 돈 문제건 출세 문제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기한테 낸 사람이 누구냐? 보살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당연히 있죠. 그 문제를 보살님한테 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1번 하느님, 2번 부처님, 3번 아뢰야식, 4번 시만의 주인. 유튜브를 켜보시면, 유튜브에요. 난 그 책 있는데, 유튜브에 내 안의 나라는 책을, 얇은 책이에요. 그거를 하늘 나는 고래인가 그 여자가 이렇게 1시간 37분짜리하고 1시간 27분짜리로 읽어줘요. 예전에 들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번 더 들었어요. 한번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내가 뭐 보살님도 김현수 보살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콩하고 박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시만을 가진 놈이 과거도 보게 하고 미래도 보게 하고, 시만을 보게 하는 놈이 나의 아뢰야식 종자식을 재료로 해서 나한테 제치한 문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냐? 너 8천억이 지금 없어서 일이 진행이 안 되지. 너 8천억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너는 지금 1조 5천억에 대한 문제가 있지. 나는 뭐 한 300억에 대한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누가 냈느냐? 이 문제를 뭐 예전에 대학을 붙어야 되는데, 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잔금을 내야 되는데, 며칠까지 돈이 필요한데, 이런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내는 놈이 누구냐? 시만을 가진 그놈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시만을 가진 그놈은, 저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소년 동화, 소년 중앙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었었어요, 신문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답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어딘가에 숨겨두고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문제 풀으라고 그러는 거야. 신문지에서 이제 답은 엄마가 오려서 어디다 뒀어. 그럼 풀라. 그럼 누나들이 와갖고 이제 엄마가 답을 어디다 숨겨뒀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어. 똑같아.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를 만든 놈은 반드시 답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만든 놈은 반드시 답을 갖고 있는 거야. 시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시만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가진 문제가 건강 문제건 돈 문제건 아들 문제건 딸 문제건 빚 문제건 뭐 돈 문제건 그 문제를 낸 놈은 시만이다.